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우리 이태리. 멋진 나라. 사실 제일 멋있는 나라죠. 이태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도 크고요. 이태리 전쟁사 가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항복하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항복. 남의 나라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의 나라니까 항복의 마법사들. 이태리 하면 이태리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이태리는 유럽도 남남북녀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럽도 가보시면 남쪽에 이태리 남자들 진짜 잘생겼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여자들이 예뻐. 그러다 이태리 남성들이 뭐 유명합니까? 밀라노 같은 데서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죠. 이때도 포로들 봐보세요. 야, 포로 딱 우리 강아지 딱 양념 딱 끌고 딱 패셔니스타. 이분 패션도 장난 아니죠. 우리는 항복도 그냥 안 해. 패셔니스타들의 경쟁으로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항복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태리 하면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 이거 실합니다. 전투 중 이탈리아 장교의 식단이에요. 이야, 전쟁하면서도 여러분 콜라에다가 이거는 뭐 그저 이거는 손 씻는 물, 이거는 마시는 물, 이거는 끓여서 먹는 물, 반찬 4가지에다가 이거는 후추 조미료에다가 와인잔 딱 곁들여서 먹는 놀라운. 그래서 이태리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식량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다 먹었던? 군대에서 먹는 건빵은 일본. 건빵은 왜 나온 거냐면요. 항해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빵으로 가져가면 괜찮아요? 부패해요? 부패하죠. 그래서 그걸 굽는 거예요. 그게 비스켓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비스켓이 그래서 쓰니까 항해 오래 할 때 비스켓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제일 대표적인 비스켓이 왜 호밀빵으로 해서 다이제스트 있죠. 그거 먹고 해군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건빵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일본 애들이 와서 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건 좀 입맛에 안 맞으니까 건빵. 그래서 일본 애들이 건빵 먹으니까 우린 건빵에다가 별사탕을 넣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만든 식량, 전투식량 못 보셨어요? 물만 벗어 먹는 거. 네. 요새 지금 레토르 음식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동결 건조 기법을 개발한 게 바로 이태리 친구들이다.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비행기에도 낭만이 있어야지. 낭만. 그 비행기가 원래 전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요. 이태리 차는 무슨 차입니까 주로? 스포츠카. 안 돼, 답답해. 오픈형으로 딱 비행기.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낭만을 즐기면서 날아가자. 자, 그냥 오늘은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쳐보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은데 제가 더 인격은 존중돼야지. 인격이 존중돼야죠. 그래서 고문전에 다 자백을 합니다. 고문을 안 당합니다. 이태리는. 말도 안 되는 고문전에 자백해야지. 이러다면 금강산도 식후경. 그래서 여러분 보급품 우선순위에 탄약보다 와인을 먼저 붙여요. 이런 멋진 친구들이다. 이거서는 안 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디하고 연합군을 했습니까? 이태리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독일군 장교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야, 이태리가 우리 편이라니 돌아버리겠군. 왜? 차라리 이태리가 적이었으면 좋겠어. 왜 적이었으면 좋겠느냐? 적이면 이렇게 하죠. 2개 사단으로 다 막을 수 있는데 얘네들. 동맹이기 때문에 10개 사단을 지원해줘야 돼. 독일군 장교가 진짜 야, 이태리가 우리의 적이었다면 알프스에 2개 사단만 배치하면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편이어서 독일군 2기 사단이 이태리를 돕고 있다. 미쳐버리겠다. 이게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전선이 확대됐다는 얘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옛날에 로마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로마 역사라면 잠깐만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그리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대학생들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일 놀랬던 건 전 그리스 철학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얘기할까 얘나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딱 걔네들한테 뭐냐면 그냥 단군 신화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럼 우리 아주 옛날 일이지. 왜? 그리스도 그 이후에 계속 식민지거든요. 근데 로마 이후에 그냥 없어. 그냥 없어요, 저게. 계속 없어요. 이거 보세요. 비잔틴 제국 침입받았고요. 그 다음에 북부는 프랑크 영향력, 중부는 교황령, 남부는 심지어 여기는 전부 원래에 저 노르웨이에서 온 그 진짜로 우리 뭐예요? 그 바이킹 애들이 정복하고 있었어요. 이태리 남부를. 잘 이해 안 가시죠? 이태리 남부 바이킹 애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북부는 그래서 북부는 지금도 괜찮은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이 있었고요.
중부는 교황령의 영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부는 자치공화국들이 있었던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여기도 뭐 독립운동 하나서 나중에 통일도 되게 늦잖아요. 이태리 가보시면 북부, 중부, 남부 차이 엄청나고, 이태리 남부는 가보시면 깜짝 놀라죠. 이태리 북부만 가더라도 아 영국, 프랑스 못지않구나라고 하다가 남부를 딱 가면 여기 아프리카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야, 정말 저런 차를 아직도 끌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 저가니까. 물가도 엄청 싸고요. 엄청 싸요. 거의 포르투갈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전설의 서막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의 서막. 일단 에티오피아랑 한번 싸웁니다.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그래서 이탈리아가 서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아프리카 국가에게 패배한 나라라는 영국도 한번 지기는 하거든요. 무어족한테. 근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태리 군대가 적습니다. 17,700명, 25,000명인데 여기는 약 8에서 10만 명. 여기 무기가 다양해요. 총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는 칼도 갖고 오고 화살도 갖고 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 화기로 무장을 했으나 훨씬 더 많이 죽긴 죽지만 어쨌든 집니다.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져서 유럽과 싸워 이긴 최초이자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중에 유일하게 독립국가 에티오피아. 커피가 나오죠. 우리 도화도 주로 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인에 대한 흑인의 최초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승리는 아니고 국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대 이후에 황인이 거둔 백인에 대한 최초의 승리가 뭐다? 러일 전쟁. 이런 말씀드렸죠. 아이러니한 거죠. 두 번째, 이게 진짜 전설적인 전투입니다. 왜? 이탈리아하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이태리는 독일 편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당연히 무슨 편이었습니까? 연합국 편이었습니다. 그럼 이따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하고 어디랑 편 먹었던 거예요? 오스트리아. 그죠? 그럼 이태리랑 국경을 맞댄 건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싸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전부 다 나폴레옹 위에 무슨 체계다? 군단 체계죠. 그래서 얘도 2개군, 얘도 2개군. 얘기는 40만, 얘는 35만. 화포 2200문, 얘도 화포 2200문. 군대가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2만 명 죽었는데 여기는 4만에서 6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럼 조금 더 죽은 거죠. 저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포로가 27만 명. 싹 다 포로로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군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갑자기,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프랑스하고 영국인데 나는 누구랑 싸우고 있어야 돼, 당장? 독일. 오스트리아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태리. 그잖아요? 근데 비슷한 군대끼리 맞붙었잖아요. 그래서 아, 잘 싸우겠지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다 포로로 잡혔다니까. 그래갖고 긴급하게 이탈리아의 11개 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간신히 오스트리아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나라다. 자, 히틀러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무솔리니 나오죠. 근데 이제 원래 파쇼란 말은 원래 무솔리니에서 나온, 이태리에서 나온 거고요. 뒤에 나온 파쇼란 말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둘이 하여튼 처음엔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도 결국은 안 좋습니다. 뭐 친한 척도 하지만은 파시상이 이제 집권을 하던 건 어떻게 집권하느냐면 굉장히 웃기게 집권을 했어요. 내가 파시스트 당이에요. 그 내 두목이 무솔리니인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 로마로 진격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무기도 총도 없고요. 오케이? 가진 건 뭐 삽자루나 뭐 이런 창밖에 없고 그 다음에 30만 명도 안 모이고 3만 명밖에 안 모일 것 같아요. 그럼 저 괜찮겠어요? 체포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경지대에서 숨어 있어요. 왜? 일이 잘못되면 도망가려고. 근데 이 당시 이태리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지네가 도망가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그날 집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그대로 한 게 히틀러예요. 그게 미넨 맥주얼 사건이에요. 물론 독일에서는 실패를 하죠, 히틀러는. 왜? 자기도 무솔리니처럼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물론 히틀러가 그때 먹으려고 그랬던 건 독일 전체 정부는 아니고 미넨 주정부를 똑같이 먹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히틀러는 딱 봤더니 성공한 걸 봤으니까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안 도망가고 나머지 나치 지도층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틀러만 도망을 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도망을 실제로 갔는데 히틀러만 체포된 거예요. 근데 그 체포돼서 법원에서 히틀러가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독일의 우파의 영웅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쏘 인터레스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솔리니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실패가 거꾸로 성공이 된 거죠. 어쨌든 둘 다 개벌어지잖아요. 아주 나쁜 자식들이죠. 왜? 나쁜 거 아니에요? 파시즘하고 나치즘을 나쁘다고 그러죠. 그럼 뭘 나쁘다고 그래요? 아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넬슨이 선이에요? 여기 나폴레온이 선이에요?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선, 감히 우리가 넬슨이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 선이라고, 누가 선? 참 어렵잖아요, 역사. 정말 어려운 거죠. 누가 선인가? 선악의 개념을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참.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 전쟁에 나선 사람들은 다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조국방위 전쟁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선악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쉬울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딱 보면. 그죠? 그잖아요. 오케이? 근데 안 쉬울 때도 많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아주리 군단, 이태리 축구팀은 월드컵을 4번이나 제패했죠. 브라질 5회 이어 독일과 4회 동률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국가지만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태리 군대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얼마나 2차 세계대전, 이제 본질로 왔어요.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막강했느냐. 군대가 800만. 무솔리니가 자기가 800만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는 좀 적습니다. 군대가 800만. 뭐죠? 43개 보병사단, 5개 산악사단, 12개 반기계사단, 2개 기계사단 등.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전 소련, 프랑스, 독일에 이어 양적으로 4번째로 많았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가 이렇게 귀염둥이가 아니었던. 자, 두 번째는 전차가 2,000대가 있었습니다. 주력은 CV-33이라는 전차였고요. 우리 자동차 이태리 자동차 좀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람보르기니 그잖아요. 갖고만 싶은 차. 그죠. 근데 좀 별로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뭐가 되냐? M11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chắc 군사 전문인데 이런 차들을 만들었다. 피아트가. 전차도 막강했다. 2,000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이 당시에 제일 막강했던 건 해군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제 나중에 전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옆에를 다 철갑으로 둔다고 그랬죠. 그럼 철갑으로 뚫으려고 그러면 조그만 포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큰 포, 주포를 놓습니다. 그럼 주포를 놓으면 배가 점점 더 가벼워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톤수가 커집니다. 톤수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옆에 있는 포는 다 뜯어내버려요.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드레스드 노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전사에서 가르쳤던 이제 주포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큰 배, 큰 포를 가지고 있는 게 해군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건 돈이 조금 들어요? 엄청 많이 드니까. 엄청 많이 드니까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요번에 몇 톤급 만들었어? 25,000톤. 나 3만 톤급 만들 거야. 너 몇 톤? 35,000. 그럼 서로 괜찮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야, 우리 톤수를 서로 제한하자고 합니다. 그게 5국가가 모이거든요. 그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태리가. 그러면 이 당시에 이태리 해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시겠죠. 그걸 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 해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중해, 이태리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은 어디에서 싸워요? 대서양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태리는 어디만 싸우면 돼요? 지중해에서만 싸우죠. 그래서 지중해의 왕자가 이태리 해군이 될 거라고 누구나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태리였어요. 해군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무솔리니가 지중해를 무솔리니 제국의 바다로 만들겠다. 영국은 재종난 해군 노령화, 프랑스는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미 프랑스는 독일한테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뚫리자마자 마지노선 만들었지만 다 뚫렸으니까. 이태리 앞바다다. 공군도 장난 아니었다. 우린 지금 이태리 공군은 다 잊어버렸지만 전통의 공군이었다. 최초로 항공기를 전쟁에 사용한 나라. 그리고 속도와 높이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있던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마치 이태리가 제일 잘 만들듯이. 그래서 육해 공군이 나름 막강했던 나라다. 아, 무솔리니 아들도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무솔리니 아들도. 전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독일이 있고 독일 밑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태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태리 아래는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전선을 이태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금방 이해했죠? 근데 이태리가 다 이기겠어요? 다 발리겠어요? 발리죠? 그럼 독일이 아프리카도 뭐 해줘야겠어요?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사막의 여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롬멜 장군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원래는 논멜 장군이 이태리 없으면 영웅이 못 되는 거예요. 이태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하도 이태리가 발리니까 독일에서 보낸 게 논멜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그러면 자 이제 유럽을 딱 보시면 지도를 워낙 잘 그리니까 자 지중해 자 이게 이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를 다 누가 먹고 있었겠습니까? 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먹고 있었잖아요. 식민지는. 영국 무슨 정책했어요? 종단 정책. 프랑스는 횡단 정책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프랑스는 이제 다 누구 식민지 됐어요? 프랑스가 누구한테 발렸어요? 독일한테 발렸죠. 그럼 프랑스는 당연히 독일, 이태리 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누가 있어요? 영국 식민지죠. 그럼 영국 식민지하고 프랑스 식민지하고 이걸 놓고서 싸우는 거죠. 근데 프랑스 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어디랑 더 가까워요? 독일, 이태리. 그러니까 여기 이태리 애들이 영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죠. 이 당시에 여러분, 이건 무슨 지도? 세계 지도. 죄송해요. 세계 지도.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긴 지중해잖아요. 연결되는 데가 이집트의 무슨 운하? 그렇죠. 여길 먹어야죠. 여길 안 먹으면 여기 왔던 게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국이 보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태리가 수에즈 운하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위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태리가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왜? 이때는 아직 전세가 역전되기 전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죠. 독일 애들이 다 쳐들어갔어요. 근데 프랑스에 있던 애들 영국 군대가 간신히 살아서 도망갔다. 무슨 영화? 덴케르트.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아직 지금 독일한테 발려갖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겨우 한 일이라고는 프랑스에 있던 영국군을 간신히 제대로 뭐 했던 시대? 영국 본토로 후퇴시켰던 거에 만족하고 있던 애들이 영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든지 독일하고 이건 동맹국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다 먹어갈 때예요. 근데 독일만 파죽지세, 이태리는 안죽지세. 그래서 이태리가 여길 딱 쳐들어가는데 왜 여기서 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냐면 병력이 영국은 아직 3만밖에 없을 때예요, 여기가. 여길 지키는 군대가 3만인데 이태리는 23만 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만 대 3만이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총칼 전쟁에서는 가끔 숫자가 저런 게 역전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저런 역전이 어려워지죠. 그죠? 왜? 무기가 화기가 중화 무기로 장착이 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결과는 놀랍게 수천 명 사망, 야포 손실, 전차 손실. 근데 얘네들은 거의 안 죽습니다. 별로 안 죽고. 그래서 여기를 수에즈 운하를 당연히 못 뺏어요. 이태리 애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해군이 엄청 막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해군하고 영국 해군이 붙었는데 이건 더 재밌어요. 왜? 싸웠는데 영국 해군은 아무런 손실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좀 다치다가 이건 뭐냐면 싸우러 갔다가 잼 몇 대 맞고 그냥 왔어요. 끝. 이런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 몰타 아시죠? 몰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는 재밌었던 게 아까 싸웠던 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못 그리지는 않아요. 천천히 그리면 이게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게 이태리 반도고요. 이게 발칸 반도고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고. 그럼 아까 여기 싸웠던 게 지브롤타 해협이고 여기가 우리 아까는 트라팔카 해전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우리가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브롤터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네, 여기만 영국 땅이잖아요. 지금도. 너무 웃기죠? 다 여기 스페인 땅인데 여기만 딱 가면 입구 들어가실 때 여권 또 내밀어야 돼요. 왜? 저긴 영국 땅이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면 파운드 쓰죠. 유로 안 쓰고. 얼마나 웃깁니까? 왜? 저 때 영국이 뺏어갖고 아직도 안 주는 거잖아요. 아직도 영국이 안 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조그만 섬 하나 있잖아요. 저게 휴양지 바로 무슨 섬? 몰타 섬.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데입니다. 왜? 성 요한 기사단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요 몰타가 지금도 어디 나라 거예요? 영국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요번엔 공군 얘기하는 건데 몰타가 이때도 영국 거예요. 이건 더 재밌는 얘기예요. 몰타가 영국 거니까
이태리 입장으로는 이거 가서 가만 놔둬야 돼요? 조져야 돼요? 조져야 되죠. 그래서 55대 폭격기랑 21대 전투기가 뜹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공습을 했는데 항구는 계속 제 기능을 다해요. 그 다음에 비행장도 3개 있었는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서 계속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면 영국 몰타엔 뭐가 있었느냐? 무려 전투기가 3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 전투기 3대도 왜 있었느냐? 원래는 비행기를 붙였는데 우리로 치면 우편을 붙였는데 우편 발송이 잘못돼서 몰타에 간 거예요, 4대가. 그래갖고는 몰타가 4대 가서 포장을 안 뜯었어요, 비행기 포장을. 싫어해요. 그래서 쟤네들이 비행기 와서 폭격을 해서 한 대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3대 갖고 싸운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나중에 3대 이름이 하나가 희망이, 뭐 하나가 사랑이, 하나 소망이 뭐 이래서 붙습니다. 그래서 그 3대로 다 막았던 이런 놀라운, 정말 도대체 얘네들의 전투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착오로 포장된 채 잔류해 있었던, 원래 비행기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곳인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태리 배들이 아까 말했지만 나가서 싸우다가 영국 배랑 몇 번 싸우다가 다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잼 몇 대 많고서는 이태리가 해군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본 거예요. 영국 해군하고 싸우려고. 잼 몇 대 딱 맞고 깨달은 거예요.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얘네들 어디 있어야겠어요? 이제 남아있을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항구밖에 없죠. 항구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구에서 나가 싸우진 못해. 그래도 있긴 하자. 근데 어느 날 비행기가 와서 폭격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렸어요, 또. 근데 비행기가 와서 폭격한 게 항공모함에서 와서 폭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 애들이 진주만 공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의 모범이 된 사건이 바로 타란토 공습입니다. 그래서 왔지만 영국은 뇌격기, 폭격하는 거죠. 폭격하는 뇌격기가 21대 와서 2대 부서져서 2명 죽고 2명 포로됐는데 이태리는 전함 3척 부서지고 순양함 2척 부서지고 군수지원함 2척 부서지고 유류저장고 파괴되는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건. 그래서 저걸 보고 일본 애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진주만은 성공하죠. 이태리랑 미국이랑 뭐가 다르겠어. 나중에 알고 보면 완전 달랐죠. 이태리 애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일 재밌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프랑스가 언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냐면 무솔리니가 히틀러한테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이건 아시잖아요. 그 프랑스가 마지노선 쐈잖아요. 근데 독일 애들이 돌아 들어갔죠. 그래서 프랑스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항복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무솔리니가 딱 보니까 무슨 욕심이 생겨요. 자기도 숟가락 얹고 싶죠.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프랑스 다 누구 거 돼요? 독일 거 되잖아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진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프랑스 군대는 사실은 괜찮아요. 다 항복한 군대예요. 그죠? 근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태리입니다. 그럼 원래 프랑스 군대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 이길 수가 없는 군대죠.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총 진격하는데 제일 많이 진격한 게 8km 진격합니다. 아까 제가 전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차가 다 퍼집니다. 왜? 산을 못 올라가서. 알프스 넘어야 되잖아요. 부상자의 절반은 전부 다 동사자, 추워서. 이런 전쟁.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프랑스가 거꾸로 이태리로 진격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본부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졌잖아. 쟤네 고만 발라도 된다. 저랬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시겠지만 이게 나오면은 너무 재밌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싸웠던 전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수에즈 운하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무슨 부죠? 북부죠. 그럼 여기는 논멜 장군이 뭐의 여우입니까? 사막의 여우. 그럼 사막을 건너가야겠죠. 자, 사막을 건너는데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쳐들어가야겠죠. 이태리가. 영국군은 3만밖에 없습니다. 이태리군은 23만이 오고. 근데 영국군이 이태리 군대를 보고 기절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사막을 도보로 행군해 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태리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사막을 걸어서 건너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 두 번째는 트럭이 부족한 거죠. 근데 정말로 저 트럭 안에
대리석을 가득 싣고 옵니다. 가면 무솔리니 기념탑 세우려고. 근데 저게 한두 대가 아니라 트럭의 대다수가 저런 거예요. 더욱 재밌는 거, 대리석씩 그러면 트럭이 가벼워요, 무겁습니까?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모래죠. 그럼 차가 뭐 하기 쉬워요? 퍼지죠. 그럼 차가 퍼지면 저 대리석은 누가 들어야 돼요? 병사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병사의 짐이 점점 많아져요. 그 다음에 공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공수부대를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래갖고 공수부대는 보병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너무 재밌어갖고 야, 그래서 영국 애들이 야, 요리 시합이라면 우리가 지겠지만 전쟁을 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이게 2002년에 영화에 나왔던 저 전투가 알라메인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져서 L자를 붙이는 건데 사실은 저런 당나라 원래 우리 제일 후졌던 군대를 무슨 군대라 그럽니까? 당나라 군대라 그러죠. 중국에서도 또 한 번 그런 당나라 군대 못지않은 이상한 군대가 나옵니다. 누구 군대입니까? 마오쩌둥하고 싸웠던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죠. 당나라 군대나 국민당 군대나 이태리 군대나 다 똑같습니다. 민족성이 아니죠. 다 뭐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아는데 다 부패예요. 이태리가 지금도 유럽 남부에서 뭐로 유명한 나라입니까? 부패로 유명하죠. 여러분 절대로 배팅하면 안 되는 축구 리그가 어디예요? 세리에 리그. 축구 하신 분은 아시죠? 왜? 거기 축구 선수들은 수도 없이 구속되잖아요. 맨날 조작하니까. 우리 유럽의 피그지라고 그러는 이태리, 특히 이태리 남부는 부정부패의 원상이잖아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유일한 국가 이태리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저 영화에 보면은 이태리 군대가 나오는데 징집이 돼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왔더니 식사는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디젤 기름이 섞인 물을 줘서 이질로 고사하는 병사들을 하는데 지휘비는 알렉산드르 입성 시 사용할 말, 구두약을 보급받습니다. 그리고는 고급 카페에서 살고 온수로 사막에서 목욕을 하죠. 그래서 이태리 군대가 못 싸우고 무능했던 게 아니라 그냥 다 정말 저런 지휘관의 무능과 이거에 붙여요.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하고 나서 1940년에는 무솔리니가 히틀러, 너가 싸우는데 너가 싸워. 나머지는 내가 싸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싸우는 곳과 내가 싸우는 곳은 다르다. 평행선처럼 다르다. 그래서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은 평행전쟁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괜찮아요. 다 발렸어요. 다 발렸죠. 그죠? 그래서 그 1년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탈리아는 독립적으로 전쟁한 게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한 거다? 히틀러 밑에서 한 거예요. 전쟁. 그 이후의 역사는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무솔리니가 이렇게 있다가 하도 전쟁에서 지니까 무솔리니 밑에서 쿠데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도망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도중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반독일이겠어요? 친독일이겠어요? 반독일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독일이 다시 선생님을 몰아내고 다시 무솔리니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도 아닌 거죠. 그러다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항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고 부관 참시당합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보고 자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나도 적골 당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무솔리니 생긴 것도 좀 만만치는 않아요. 자, 언제다가 뭐냐면 무솔리니가 800만 대군을 장담했는데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총이 160만 정밖에 없어요. 800만 군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여전히 4.2 구모인데 총은 다 몇십 년 된 총이고 우리로 치면 칼빈 소총 주는 거죠. 수류탄은 다 불발탄. 그리고 군인의 대다수가 문맹. 기관총 좀 이상하게 생겼죠, 우리 남자분들은. 그걸 갖다 이렇게 눈에다 대고 쏘는 분도 계셨지만. 근데 그분도 계시지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어진 무게비중, 모자란 손잡이, 말도 안 되는 총이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강한 육군에서 탱크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주력 탱크예요. 뭔가 귀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탱크라고 안 하고 탱켓이라고 하는 이게 주력 부대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다 퍼지죠. 더 중요한 건 저건 지금은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 탱크에는 2명 타는 거예요. 한 명이 운전하고요. 한 명이 차장 겸 기관총 쏘는 거예요. 대포가 없는 주포. 주포 없는 탱크죠. 한마디로 저는 탱크도 아니다.
돈이 없어서 탱크 수 맞춰서 만든 겁니다. 아까 멋있는 탱크 만들었잖아. 저 탱크 보면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좀 어려운데. 밑에 탱크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돌죠, 위에서. 윙. 완전 잘못됐죠. 왜? 이건 안 돌잖아요, 주포가. 주포가 회전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 밑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딱 돼서 이게 주포가 있고 여기가 돌아야지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잖아요. 이건 옆을 쏠려면 차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 만들다 안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력으로 만들었던 포가 이 포입니다. 근데 이것도 당시에 비해서 시대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졌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태리가 산악지대라 산악지형을 고려해서 만들어갖고 사막 가서 싸우죠. 그랬더니 굉장히 정말 보면 해군은 더 슬픕니다. 이제 막강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태리 해군이요, 재밌는 게 낮에 싸우면 돼요. 근데 밤에 싸우면 다 괴멸돼요. 왜? 저게 없어서. 저게 뭐겠습니까? 레이더가 없어서. 너무 재밌죠. 하드웨어는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레이더망이 없어요. 낮엔 눈으로 보니까 서로 대포를 쏘는데 밤엔 레이더가 없으니까 어디에 적이 있는지 몰라서 못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태리 군대. 정말 레이더가 없어서 산무 군대라고 제가 붙였어요. 산무 해군. 그래서 낮에는 싸우다가 밤에 완전히 발리는 이런 군대다.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폭격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던 배한테? 항공모함. 두 번째 항공모함이 없었습니다. 저 개념이 없었어요. 항공모함 비스크리무리한 걸 만들었어요. 여기 비행기가 착륙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근처에 와서 바다에 착륙하면 가서 끌어오는 배입니다. 싫어요, 그대로. 끌어오는 배. 그래서 못 싸운 거예요. 왜? 가서 서로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태리랑 싸우면 맞짱 뜨면 이길 것 같아요. 낮에는 이길 수도 있는데 레이더가 없으니까 밤엔 못 싸우고요. 아까 한 대도 못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린 게 다 비행기가 뜬 거예요, 저쪽은. 그래서 싸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 싸우러 갔는데 아까 제가 잼 맞아봤다 쓰러진 얘기는 붙으러 갔는데 훅을 날려서 서로 싸워야 되는데 비행기가 떠서 나 공격하는 거예요. 어머머 무서워. 그래서 항구에 처박혀서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항공모함 이용해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해군은 막강하고 돈은 엄청 들였지만 하나도 못 써먹었다는 해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패한, 우리나라도 왜 총 맞으면 뚫리는 방탄복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서 안 나오는 이상한 잠수함.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너무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레이더가 없어도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 없이도 싸울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싸우죠. 뭐가 없었겠어요? 이탈리아 산무. 이탈리아 산무. 연료를 비축 안 해놨어요. 기름이 없어요, 배가. 그래갖고는 저 배가 기름이 없어갖고 나중에 뜨질 못합니다. 왜? 기름이 없어갖고. 이태리가 기름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갖고는 조달을 해야 되고 비축을 했어야 되는데 저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독일한테 맨날 연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이 나중에 돌아버리죠. 진짜. 그 아프리카에서도 결국 독일이 기름 때문에 여러분 눈멜이 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산무 해군이다. 공군은 더 귀여웁니다. 왜? 이게 이태리 주력기인데요. 진짜 유명한 기고 일부러 영어로 해놨는데 너무 어렵고 약간 여기까지 엄청 칭찬입니다. 저게 엄청난 기라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비행기다. 엄청난 활약을 했고 스페인 내전 때도 어쩌고 엄청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웬마지에 쓰나 그러나 그것은 overtaken by more advanced 그 당시에 보다 발전된 이건 복엽기라고 그러죠. 날개가 2개 달려. 그죠? 복엽기에 썼던 거예요. 가볍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이런 재질이 나면서 단엽기로 바뀝니다. 그럼 회전하는 것도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속도나 이런 모든 게 단엽기 시대로 넘어갔죠. 근데 계속 복엽기만 만든 거예요, 이태리가. 왜? 명품의 전통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태리가 유일하게 유럽 국가 중 비행기 생산에 있어서 대량 생산 체계를 안 갖춘 국가입니다. 장인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 변화 흐름에도
나머지 나라 다 단엽기 만드는데 복엽기 고집했던 나라.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는 다 떨어지는 거죠. 시대가 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응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무선 전신기 만들었던 나라이지만 안 썼어요. 전신기를.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끼리 왜 편대 비행하잖아요. 그걸 거부했던 나라. 1대1 맞짱 뜨면 되지. 우리 왜 조폭들 왜 보면 옛날에 야 왜 다구리를 왜 덤벼 이러잖아요. 1대1로 떠야지. 뭐 이랬던 나라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솔리니는 얼마나 무능했느냐. 선전포고를 전화를 했거든요. 6월 14일 날. 선전포고를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왜? 선전포고 안 하면 아까랑 똑같이 히틀러가 뭐 하기 전에 다 먹기 전에 숟가락 얹자예요. 근데 이게 왜 재밌었느냐? 이태리는 해양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외국하고 무역하려면 외국으로 다 뭐가 가 있었겠습니까? 배들이 다 나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항복하면 이 배들은 연합군이 다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납포하겠어요. 납포하죠. 그래갖고 여러분 세계 각국에 나가 있던 배가 30%가 납포가 됩니다. 아니, 정말 무능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세계 각국이 우리의 적군이에요. 그러면 보낸 배가 들어온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납포됐던 나라. 정말 멋있는 배. 그의 무솔리니의 유일한 인관성은 일관성이 일관적으로 없는 것이었다. 아주 대단한 평을 들었던. 이집트의 이영 전쟁에서도 아까 벌써 뵀지만 아까 제가 사막 23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령관은 알아요. 이거 승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령관이 무솔리니한테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무솔리니가 새 로마 제국을 건설해야지라고 하고요. 저건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독일에게 도움을 청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수에즈 운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솔리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독일이 도와주기 전에 들어가야지. 왜? 독일이 도와서 먹으면 공동의 것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도와주기 전에 바르자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바로 여기다. 뒤통수 쳤고요. 그래서 다 부정부패다. 정경유착, 방산비리, 부정부패로 이태리의 군대가 그렇게 된 거지 이태리 국민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맨 마지막에 재밌는 건데 끝났는데 이제 근데 이태리 가보시면 로마 가보시면 괜찮아요. 유적들 다 있어요. 다 있죠. 독일 가보시면 있어요. 다 폭격당했어요. 독일은 싹 폭격당했죠. 드레스덴부터 해서 싹 폭격당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 신건물이 제일 많이 들어쓴 게 독일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프랑스 가면 파리 그 건물들 전통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영국 가도 그 전통들이 있지만 물론 영국도 폭격을 당했지만 근데 독일은 그게 없죠. 독일은 왜 싹 다 폭격당했으니까. 근데 이태리는요. 폭격을 거의 안 당했어요. 로마가 당하긴 했는데. 왜 안 당했을까요? 예? 져서가 아니라 폭격 안 당한 이유가 이태리는 사실 저 당시에는 이미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왜? 공장이 없어서. 공장이 있어야 폭격을 하죠. 군수공장이 없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농업국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농업국가가 숭어업적 방식으로 생산한 무기들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지도부가 부정부패로 썩었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 수만 많고 작은 탱크만 많고 해군의 외형만 많고 옛날 복엽기만 많았던 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나라. 당연히 저런 조상을 가진 덕분에 우리는 로마에 가서 여전히 유적들을 보고 올 수 있다. 이런 아주 큰 기쁨을 줬던 나라가 바로 로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